조저편 어딘가 또 다른 우리 진짜 지구가 새파란 거예요. 그래서 왜 아름다운 행성이라고 부르고 왜 푸른 별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와는 다른 미래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이제 눈으로 보고 공부하고 만들고 약간 베끼고 막 이렇게 해서 와. 처음부터 다 한 거죠. 그냥 우주 산업의 불모지에서 그냥 불모지에서. 랜덤 헤딩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아림도 없는 보통 하늘이 사나 기후가 발사되었습니다. 저희가 네. 매회 뭐 화제를 일으키는 그렇죠. 방송이지만 아유. 특별히 지난주에 이 방송을 찍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박사님을 통해서 주식 정보 많이 왔거든요. 어떤 주에 넣어야 돼요? 야, 어느 주에 넣어야 되냐? 혹은 매우 부담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신선했고 맞아요. 재밌고 이게 사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이고 특히 이제 우리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또 되는구나라는 그쵸. 게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었고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캠핑장에 가족들이랑 갔어요. 워낙에 또 캠핑이 유행이다 보니까. 가면은 이렇게 별이 쏟아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면서 참 낭만 있고 별 예쁘다 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쟤는 인공위성일까 별일까? 우리 도요셋은 어딨나? 저 세계 도요새샤. 봐봐. 그랬을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네. 근데 본업은 천문학자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천문학자면 별 관측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천문학자였는데 네. 네. 그 사실은 천문학자들은 다 별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컴퓨터 모니터를 보죠. 아니 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마추어 천문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별자리, 뭐 망원경 만들어서 보고 네,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천문학자가 되니까 이제 천문학자 중에서도 별을 보는 천문학자가 된 거고 대부분의 우와. 천문학자들은 그냥 수학자나 물리학자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냥 자연과학자인 거죠. 그러면 별을 본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본다는 게 우리는 다 이렇게 망원경으로 또 눈으로 이렇게 별을 보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천문학자가 별을 본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별로부터 오는 정보를 데이터로 얻는다. 데이터로. 그게 별을 본다는 의미죠. 천문학자들한테는. 진짜 죄송한 질문인데. 그거 알아서 뭐예요? 알아서 뭐 하냐.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구나. 그렇긴 하죠. 저도 그렇긴 하죠. 뭐 저도 옛날 이야기가 궁금하고 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어요. 그때 이제 유치원 때예요. Zero. We have a liftoff. Liftoff on Apollo 11. Oh my God, look at that picture over there. There's the Earth coming up. Wow, is that pretty? 제가 맨날 보던 달에 네네네. 이렇게 닐 암스트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거의 막 생중계로 막 하루 종일 하고 생중계로 그랬죠. 거의 밤새서 떠날 때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했죠. 일주일 내내 했어요? 네, 그랬는데 약간 기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때 뭐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저런 걸 해야 되겠다. 유치원 때. 근데 그게 뭐 우주 비행사니 처음 이런 거 모르고 저런 걸 해야겠다. 뭔가 우주에.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 굉장히 사업적인 과학. 근데 그러다 이제 운이 좋았어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그 옛날에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가 뭐 페르세우스가 별자리가 되고 맞아요. 되게 매혹적이었어요. 근데 그 어떤 좀 별자리 같은 것도 이렇게 탁탁 들어오셨나요? 그때는 그 88개 별자리인데요. 우리나라에 보이는 거는
다 외우고 다녔죠. 우와.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서로 뻐기는 거예요. 아, 많이 너 이거 외워서 알아? 막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역사 연도 외우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그러니까 작은 별자리가 눈에 잘 안 띄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막 공부해가지고 막 연습해가지고 가서 무심한 척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륙하면 안 돼. 네, 대륙하면 안 돼. 던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막 그거하고 서로 막 그죠, 뻐기고 그죠. 내기하고 그거 정말 오래 했죠. 근데 이거 연애할 때 도움 됐겠다. 그 연애할 때 도움 연애할 때 됐죠? 많이 써먹었어요. 그렇게 몇 명의 여성. 아, 그거 뭐 밝힐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별자리가 계절별로 프로포즈 하는 별자리가 있어요. 여름철은 이제 은하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두운 데 가면 은하수 볼 수 있거든요. 이 은하수 옆에 돌고래 자리라고 한 3, 4등급 정도 되는 돌고래 모양처럼 이렇게 해서 돌고래가 뛰어드는 것 같은 모양의 별자리가 어두운 별자리가 있어요. 네. 그 돌고래 자리 갖고 프로포즈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어두운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 가야 되잖아요. 누워서 봐야 되잖아요, 또. 정서가 너무 심해. 그다음에 이제 잘해요. 약간 돌고래 자리가 메신저 얘기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아, 오, 장난 낭만 아니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확률이 높죠. 내가 너에게 띄워드리겠어, 뭐 이건가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야. 아, 선생님은 돌고리로 했습니까? 아, 저는 돌고래랑 봄철에 봄철에. 봄철에는 이제 북두칠성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쭉 내려오면 목동자리 아크투루스라는 별이 있어요. 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스피카라고 처녀자리 별이 있어요. 네. 이 목동자리 모양이 약간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꽃다발. 이렇게 하면서 꽃다발을 받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동작이 이렇게 난 정말 천문학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깨졌어. 이럴 줄이야. 이렇게 음흉할 줄이야.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창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서로 막 이거 연구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제 연습도 하셨대요. 연습을 해야죠. 너무 귀여우시다. 밤에 이게 이과들은 조금 그걸 잘 못해. 우리 연습을 해야 돼. 자연스럽게 없어. 진짜 연습 많이 연습 해. 많이 근데도 옆에서 보면 되게 엉성해. 어떡해.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가 정말 좋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외박이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대박이 자유롭다. 야. 대학생 동아리 같은 거 가입을 하라고 제가 강의할 때 권해요. 그게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진짜 난 여기 대본에 프로포즈 이야기가 왜 써있나 했더니 선생님 장난 아니시네요. 아, 너무 재밌네요. 네네. 근데 저는 박사님 궁금한 게 천문학자가 별을 보기도 하고 별을 보는 망원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행성을 발견하는 일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항성은 뭐냐면 태양 같은 거나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 그러니까 혼자서 빛을 내요. 그 핵융합 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빛을 자기가 만들어서 스스로 빛을 빛을 내는. 내는 걔네들을 항성이라고 항성. 불러요. 근데 지구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자기가 빛을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행성은 항성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항성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항성은 우리가 보기에 가만히 있고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네. 근데 이 태양 같은 것들이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수천억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은 은하의 중심을 또 공전해요. 아,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이까지 떨어진 거리가 빛의 속도로 26,000년을 가야 되는 거리 변두리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요? 그래서 이 둘레를 도는데 2억 2천만 년이 걸려요. 아, 그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 바퀴 도는데 2억 네, 2천만 1초에 250km 돌아도 우와. 그래서 태어난 지 46억 년인데 한 20바퀴 정도 돌았어요. 아이고. 자식, 아직 그거밖에 안 돌았어요? 아유, 그래서 게으르네. 근데 왜 그렇게 행성을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하니까. 아, 역시 여기서 또 나오네요. 궁금하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태양이 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밤하늘에 보이는 저 별들도 태양이랑 거의 비슷한 별이라면 주변에 행성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또 다른 태양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망원경으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보여?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드는 또 거예요. 만들어요. 더 큰 망원경을. 허블 막 이런 거? 이런 허블 거. 들어봤어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 우주 망원경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들어봤어요. Liftoff of the Delta II rocket with Kepler.
on a search for planets in some way like our own. 2009년에 쐈는데 그 망원경이 외계 행성을 찾는 전용 망원경이에요. 얘가 올라가면 수천 개가 발견돼요. 수천 개를 발견되는. 지금까지 5천 개가 넘어 공식적으로 5천 개가 넘어요?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들. 그러면 이 중에 지구랑 비슷한 것도 그거 알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지구랑 비슷한 거 알고 싶어서. 그게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나 생각보다 과학적 사고야 내가. 그래서 행성이 얼마나 있는가도 알고 싶지만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지구랑 비슷한 애가 있으면 네. 이제 환경 조건이 비슷하니까 생명체도 있을 가능성이 역시 높아요. 외계인. 그렇죠, 맞아요. 세상에. 그랬더니 뚜뚜뚜뚜뚜. 그 중에서 몇백 개가 지구랑 환경 조건이 거의 비슷한 애들이 발견이 많이 됐어요. 몇백 개가요? 네. 그럼 지구처럼 소름 바다도 돋아요. 있고 공기도 있고. 그것까지 아직 가는 애들 확인하는 것보다 지금은 질량, 아. 궤도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기가 있느냐도 지금 관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구만한 덩어리의 크기, 이게 그 공전하고 있는 거. 공전하고 있고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지구랑 비슷한 애가 있는가, 그럼 거기 생명체가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극적으로 궁금한 걸 오. 찾아가는 단계인데 오. 일단 개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요만큼을 관측했는데 이제 그 정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늘 전체 곱할 수 있잖아요. 표본 조사란 거죠. 표본 조사를 한 거죠. 투표할 때 표본 조사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은하 내에만 지구랑 비슷한 애가 최소 50억에서 500억 개. 그게 이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흔한 거예요. 일단 지구 같은 환경이.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구랑 비슷한 애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분간 관측이라는 거 해서 스펙트럼을 봐요. 수증기가 물이든지. 대단하다. 그래서 수증기가 있는 애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수증기. 그러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 발견했고 이산화탄소 있는 애도 발견하고 우와. 아니, 수증기랑 대기는 알겠는데 이산화탄소는 왜 중요해요?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어야 이제 호흡을. 그 호흡을 하잖아요. 네. 식물들이. 저희 산소로 네, 그리고 그 선생님 나보다도 더 우리 같은 모르네. 애들 이산화탄소를 내뿜 또 우리 같은 애들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건 생명체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관측의 목표가 혹시라도 우리 은하계 내나 혹은 우리 은하계 외에 우리랑 비슷한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아이, 연구를 하는 건가요? 있어. 네.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은하 안에만 50억에서 500억 개 정도의 지구와 비슷한 환경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1%만 박테리아가 탄생하고 그중에 또 1%만 진화를 해서 우리처럼 됐었어도 여전히 숫자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이게 통계적 합리성이 딱.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연성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없기보다는. 그러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네. 봤을 때. 합리적이다라는 거.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는 그런 결론에 보통 사람들은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 믿으세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었으면 좋겠지. 왜요? 재밌으니까. 그렇죠. 재밌죠. 저는 이제 UFO 워낙에 좋아하고 외계인 관심, 음모론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여행 갔을 때 그 뉴멕시코 주의 로즈웰이라는 지역이 네, 있어요. 맞아요. 아주 클래식한. 네. 1940년대에 정말 큰 UFO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외계인의 사체가 4구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는 살아있어서 그걸 CIA가 데려서 생체 실험을 했고 그 나머지 사체 3구는 또 회부를 했고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UFO가 어디 있어 있다가 나올 때는 있구나, 외계인은 있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그것도 사실이었겠죠? 다 거짓말인데요. 그쪽에 이제 그 뉴멕시코 주에 전파 천문대가 있고 저도 그걸 사용해서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가면 로즈웰도 가고 뭐 화이트 샌즈도 가고 그거 저 많이 다니는데 저도 가면 꼭 한 며칠씩 묵어요. 그러면 한 2, 3일 지나면 외계인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외롭고 뭔가 있어줘야 될 것 같고 거기 뭐라 떨어져야 되고. 네, 그렇죠. 증거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거기. 이제 근처에 화이트 샌즈는 핵실험을 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뉴멕시코주에 이제 미국의 핵무기 만들었던 연구소들도 있고 그 지역에 기밀 지역들이 많아요. 아예 지금도. 스토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많이 했는데 1930, 40년대는 이제 기구라 그러죠. 네. 그거를 띄우는 실험을 많이 했어요. 열기구 같은 거. 열기구 같은 거. 그래서 1937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누가 높이 띄우나 37km인가 올라간 게 세계 신기록을 미국에서 세우거든요. 하늘로요? 하늘로.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기밀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로스웰 사건은 그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제가 본 그러니까. 모든 목격담과 그 사진들과 저 로즈웰까지 비행기값 많이 들었거든요. 속았어요. 그래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대하는 거는 이제 화성에 땅을 파면 표면에 물이 없지만 오. 땅을 파면 이제 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화성에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도 있고 네. 공기가 있으니까 진눈깨비 눈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은 아니지만 땅 속에는 물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그 젖어 있는 흙 속에 무슨 미생물 같은 거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그거는 증거가 좀 있어요. 아. 메탄가스를 막 뿜어내는. 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구상에 앉아서 외계인의 흔적을 바라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그리고 전파를 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파 쏘고. 그거예요. 오. 그러니까 전파는 빛이거든요. 파장이 긴 빛이에요. 네. 아, 전파는 파장이 긴 빛이에요? 네, 그 빛을 좀 유식한 말로 전자기 파 그렇게 부르고요. 아. 그래서 빛은 파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럼 파장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가는 파장의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 아. 그거보다 좀 파장이 긴 빛을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빨간색이 파장이 긴 빛이거든요. 보라색이 짧고 근데 빨간색보다 더 기니까 적외선. 적외선보다 더 긴 빛을 그 전자레인지 돌리는 마이크로파. 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전파라고 불러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쏘는 파장이 거예요? 긴 게 전파인데 네. 제 주먹 같은 게 우주 공간에 어떤 알갱이가 있다고 치면 파장이 짧은 빛은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장이 긴 빛은 그걸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럼 전파가 파장이 기니까 원래 자기가 정보를 싣고 오는데 우주 공간을 통과하거나 지구 대기를 통과하거나 이럴 때 알갱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정보를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아. 그래서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외계인을 찾는 노력을 하는데 네. 그 1959년도에 코코니와 모리슨이라는 천문학자들이 네. 논문을 합했었어요. 1959년에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네.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아보자. 어. 왜냐하면 우리를 보니까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핸드폰 있고 이게 다 인공적인 전파 신호잖아요. 그 문명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1974년부터 의도적으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 뭐 그렇죠. 놀러 와. 그런 의도적, 비의도적 전파 신호가 지구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거의 한 100년째. 그러면 그거를 외계인 관측 천문학자들이 볼 때, 얘네들은 자연적인 전파 신호 말고 인공적인 게 나오네? 이상하다. 여기 지구라는 곳에는 뭐 라디오 같은 거 만들었나 보다.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공학도 발전해야 되니까 고등 생명체와 문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지구랑 비슷한 행성을 많이 찾았잖아요. 걔네들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포착하면 네. 그쪽에서 역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걸 한번 추론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신호를 자기가 받은 적이 있었나요? 신호를 인공적인 신호. 관측을 하니까 신호를 받잖아요. 신호를 받는데 간섭 신호가 많아요. 지구상에서 텔레비전 들어온 거 다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외계에서 오지만 자기네 별의 전파 신호를 반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또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신호가 있으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호가 몇천 개가 있어요. 후보들.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후보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과학자들은 그런 신호가 왔다고 해서 그거를 신호라고 안 불러요. 왜요? 그러니까 신호를 부르자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뭐 A 후보가 30% 득표했다 할 때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 범위 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붙는 거 아세요? 맨 끝에 붙는 거? 95% 유의 수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한 1000명 정도를 샘플링 해야 95%에 도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1000번 관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네. 근데 아직 그 정도 아직 거기에 도달을 못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데이터는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쌓이고 있고 점점 좁혀서 관측을 하죠. 관측이 누적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 후보들이 있는데 이 후보들 중에 어떤 게 만약에 95% 유효성에 도달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게 외계인이 보낸지 안 보낸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포착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포착한 다음에 거기다가 또 계속 쏘겠네,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와우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와우 시- 시그널. 이런 게 와우. 와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와우. 이런 신호들이 오는데 신호들마다 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75초 동안 엄청 강력한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생각되는 애가 들어온 거예요. 오, 그래요? 그 신호가 되게 강력해서 네네. 이거를 그 보는 과학자가 네. 와우라고 써놓은 거예요. 놀라가지고. 아, 놀라서 와우, 진짜? 네, 그래서 와우 시그널이에요. 와. 근데 이제 얘를 반복 관측을 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신호가 안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해프닝으로 남아 있어요. 딱 한 번만은. 그러니까 외계인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실수로 전파를 내보냈다가 그걸 75초 만에 안 거여서 야! 그럴 수도 있고. 지구 말해서 네, 어떡하려고. 그쪽도 비슷한 생각하는 천문학자들 있겠지. 궁금해서 막 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기 천문학자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제 연구비가 떨어진 거예요. 또 돈이군요. 야, 진짜 세계관이 달라, 우리랑.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약간 보니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기도 해요. 아, 우리. 근데 그 가진 예산을 한 번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못 보고 또 돈 모으고 있는 거구나. 네, 지금까지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네.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그렇죠. 건데 우리가 지금 나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점점 이게 좀 가속화가 되는 것 같은데 우주여행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지금까지의 우주 탐사, 특히 유인 우주 탐사는 그야말로 탐사였죠. 우주 비행사가 가거나 과학자들이 가거나 공적인 목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네. 국가 단위에서 훈련을 시키고 갔다 온 거죠. Carry us back to the moon and beyond the Artemis generation. 우리가 말하는 우주 여행이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패키지 상품 끊어서 뭐 그런 진짜. 것처럼. 네. 14박 15일 어디 네. 갔다 오고 그런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꿈 같은 우주 네,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드디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 그러면 민간 회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돈을 받고 그걸 팔아야 되고 실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2021년 7월 달에 실제 그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은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어요. 처음 간 게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그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업가가 만든 회사. 민간 회사가 만든 우주선이 처음으로 우주 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의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한 좌석당 약 5억 4천만 원인 우주 관광 티켓을 판매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1년 7월 달에 자기를 비롯해서 5명의 민간인을 태우고 우주 비행사 2명이 이제 비행하는 그걸 해서 지구 표면에서 85km까지 올라갔다 90분 만에 내려오는 우주 비행에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이 실현된 거예요.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with lots of other wonderful adults looking down to our beautiful, beautiful Earth. 그다음에 그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 창업자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소정만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분도 꿈이 이제 어렸을 때? 우주 여행. We're going to build a road to space so that our kids and their kids can build the future. And we need to do that. We need to do that to solve the problems here on Earth. 자기가 만든 블루 오리진이라는 데를 만든 캡슐처럼 생긴 건데 거기 4명이 타요. 근데
그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다 조정을 해요. 원격 조정. 약간 두 번째니까 컨셉을 좀 새롭게 네, 잡았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두 양쪽이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달랐고 그래서 이거는 107km까지 올라가요. 아, 얘가 더 높이 올라가네요? 네, 왜냐면 힘이 더 세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높이 올라가서 캡슐이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그럼 캡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까 거는 90분 정도, 이거 한 10여 분 동안 올라갔다 빨리 올라가다 빨리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렇게 10여 분 너무 짧은데요? 너무 짧죠.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그 연료통이나 엔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재활용돼서 다시 돌아와요. 아, 재활용. 재활용을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정도 가면 대충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구의 한 대륙 정도. 아, 그것만 볼 수 대륙이- 있구나. 대륙도 잘 안 보일 거예요. 몇 나라, 큰 나라. 아, 그래요? 네, 그 저는 다 정도밖에. 보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국제우주정거장이 400km잖아요. 거기가 한 대륙 정도 보여요. 동그랗게 보려면 이제 달까지 가는 어느 여정 중간쯤. 아, 그렇구나. 잠깐만 이거 어려운데 왜냐면 저도 나중에 갈 거거든요. 85km까지 가면 한 몇 나라 큰 나라 미국 정도 이런 미국 정도? 거 그런 거 좀. 마침 그걸 카르만 라인이라고 불러요. 카르마 라인이요? 카르만 라인. 카르만 라인.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공기가 희박해지고 성층권 바뀌고 이런 물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100km 정도예요. 네, 미국에서는 50마일. 또 마일 나온다. 마일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80km예요. 그래서 미국 국적의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 80km 갔다 오면 우주에 갔다 오고 쳐져요. 아. 미국을 제외한 우리나라나 유럽은 이제 킬로미터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100km. 100km. 왜 그러냐면 그냥 85, 87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100. 50, 100, 150 이런 아, 그죠. 정말 한국인다운 생각. 근데 이제 한국인다운 게 아니라 이제 조금차 인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도 미국에서도 50마일로 끊었잖아요. 마일이니까. 이게 사람의 특징이구나. 50, 100. 우리가 85로 끊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그냥 네. 100 정도 끊거나 150을 끊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깔끔하게. 아니, 저희 역사학계 항상 뭐 100주년 기념 이런 그런 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거예요. 과학계도 비슷하네. 그럼 저희도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우 같은 분들이 가고 계신데 이제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등장해야 되겠죠. 네. Life on Mars, Moon, maybe Venus, the moons Jupiter, and throughout the solar system, and then ultimately extend life beyond the solar system to other star systems. One. Main engines up and running and liftoff of the Falcon 9 to the space station. Heading to space. Power telemetry is nominal. And we're coming up. 3 big sequences and a view live of the crew in. Hello from outer space. It feels amazing to be viewing Earth from this capsule. 근데 이거는 격이 달라요. 왜요? 아까 거는 90분 올라갔다 오고 아, 이거 좀 이거는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107km 올랐는데 이거는 575km까지 가요. 575? 그럼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간 거는 달까지 간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멀리. 우주인 중에 가장 멀리 간 거죠. 우와. 그러고 3일을 머물렀어요. 3일? 그 안에 식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죠. 배설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본격적인 여행이 여행이네요. 질적으로 다르네. 15바퀴를 돌았어, 지구를. 3일 동안. 야, 이건 진짜 여행이네, 여행. 네, 그러니까 문자 앞에 그대로. 게 체험이라면 이거는 이제 여행이. 순서는 뒤졌다고 하지만 격이 다른 우주 여행을 실행시킨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제우주정거장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를 가서 머무르는 패키지가 나와서 사람이 가고 있어요. 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 네, 국제우주정거장에 400km 떠 있는데 거기를 가서 좀 살다 오는 거죠. 그런 패키지가 나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미 상용화가 된 거예요? 네, 그게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한 팽창성 활동 모듈, 이른바 우주호텔에 처음으로 입실했습니다. 공기를 주입하자 점점 부풀어 작은 방이 됐는데요. 설치된 지 9일 만에 우주 비행사 2명이 우주 호텔로 불리는 모듈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분석을 위해 공기 표본을 채취하고 동학 자료를 회수했는데요. 그러니까 저 이제 신혼여행 갈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고, 맞아요. 저는 동남아로 신혼여행 가고, 내 후배들은 저 유럽 막 그렇죠. 가고, 맞아요. 우리 자식은 아빠 저는 저기 일론 머스크 비싸다 저기 아마존 거로 해라. 그렇죠. 야 100km 갔다 오자. 맞아요. 그렇게 아빠 그래도 나 가고 싶어. 평생에 한 번인데. 근데 이제 또 둘째 결혼할 때 되면 아빠 저는 국제 정거장에서 배낭여행 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놀랍다 진짜. 국제 우주 정거장을 뭐 이렇게 인수하자. 우주 호텔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차라리 우리가 만들어서 우주 호텔을 만들자. 이런 우주 얘기들도. 호텔이라니. 국제 우주 정거장인데 내장이다 유럽식 중세 고딩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제 우정에 있어서 이게 모드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드를 붙여서 각 객실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는 안 했지만 국제 우정거장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패키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것도 그렇고 아까 제프 베조스 회장이 만든 것 다 이게 재활용하거든요. 아, 그쵸. 한 번 쓰고 버릴 수는 없어요. 다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 번 쓰고 있고 그러니까. Landing legs have deployed. LZ-1, Falcon 9 has landed. Landing operators moving to procedure 11.100 on recovery and LZ-1 ANET. 그러니까 국내선, 국제선, 우주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요? 네,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LA 시내에다가 기차역처럼 우주선을 만들고 거기서 쏘는 거예요. 쏜 다음에 얘가 100km 좀 올라갔다가 서울에 김포공항에 내리는 거예요. 해볼만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오늘 끝나고 어디 가세요? 아, 저 저기 로스앤젤레스에 그렇죠. 내일 오전에 강연 있어. 막 이러면서 탁 로켓 타고 가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려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죠. 고흥이 잘한 것 같아. 고흥이 고흥에 클 것 땅을 같아.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갑자기 우주에 가고 싶어서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중요한 날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7월 20일. 네. 7월 20일 한번 떠오르는 거 없어요? 7월 28일이 제 생일이어서 그거밖에 정말 당황스럽고요. 1969년 7월 20일. 네. 제가 진짜 감동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계획.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아니 그 닐 암스트롱이 밤새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한 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이야기. 맞아. 달.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발을 딱 딱 내디는. 디디고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닐 암스트롱 이후로는 달에 간 사람 없죠? 저 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1969년 7월 20일 날 처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자국을 찍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아폴로 17호까지 갔어요. 네. 1972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무렵에 아폴로 17호가 또 보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 뒤로는 왜? 그 뒤로는 안 갔어요. 왜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소련 경쟁하는데 미국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아폴로 13호 영화 안 봤어요? 거기 보면 막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들은 올라가서 막 실험하는데 사람들은 방송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하여간 유인 탐사 계획이 초토화되어 버려요, 세계적으로. 그럼 그 이후에 지금 달을 아무도 못 갔어요? 아무도 못 갔죠. 관심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잊혀지고 아무도 달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들인데 유럽이나 얘네들은 아직 갈 기술이 없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네네네. 그러다가 90년대 말쯤이 되니까 일본이나 인도나 중국이 무인 탐사선을 달에다 보내기 시작해요. 인도는 돌다가 얘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러니까 충돌을 하면 땅이 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흙을 여기서 분광 관측을 해서 달에 물이 있다는 H2O 분자가 있다는 거를 인도가 충돌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진짜. 중국은 돌다가 착륙도 시켰어요. 그래서 착륙한 세 번째 국가. 미국, 소련 다음에. 사람이 내리진 않고. 사람은 아직 못 갔어요. 근데 중국은 창어라고 하는 계획을 하는데 착륙을 시키는데 또 이제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다 앞면에 착륙했어요.
아폴로 계획 다 앞면에. 뒷면에 얘는 왔어요? 뒷면에다 착륙을 시킨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완전 어둠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이 뒷면에 착륙하니까 지구랑 교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을 돌고 있는 궤도선을 또 띄웠어요. 두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착륙해서 있는 걸 얘가 궤도선이 저쪽에 할 때는 신호를 보내면 얘가 다시 와서 지구로 보내는. 그래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로봇도 있어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다 우주 망원경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안테나. 그래서 중국이 지금 달에서 실질적으로 표면을 활동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위기의식을 얻을 거예요. 러시아나. 갑자기 달 가고 싶어져요. 네, 그래 가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아폴로 계획 이후로 국가 단위에서 달에 가겠다. 이게 선언을 했어요. Will refocus America's space program on human exploration and discovery. It marks an important step in returning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그래서 2024년에 그 4명을 태우고 유인. 내년이네요? 네, 내년이에요. 그 벌써 마네킹 태워서 한 번 보냈어요. 우와. 갔다 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나사에서 하는데 두 가지가 되게 특징적인 건데 이번에는 전원 여성 우주 비행사. 왜냐하면 그 전에 전원 남성이었잖아요. 네. 그 전원 여성 우주 비행사. 그리고 가능하면 유색 인종. 그다음 성소수자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거기 가는 그러면 달로 가는 우주선 로켓 누가 만드느냐? 일론 머스크. 대단한 분이네요, 진짜로. 그 계약을 해서 지금 스타쉽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발사다 실패한 거 있거든요. 그게 달로 가는 미국 나사와 스페이스X가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막 세계 강국들이 막 달에 조금씩 더 관심을 쏟는 이유가 단순히 뭔가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어쨌든 달이라는 게 잊혀진 곳이었는데 네. 화성 같은 데 가자고 하니까 이게 너무 먼 거예요. 너무 한 멀어서. 6, 7개월이 편도로 6, 7개월 걸리거든요. 왕복하는데 500일 넘게 걸려요. 500일이요? 네, 어떻게 왕복하는데. 가요? 아폴로는 3일 가고 하루 정도 있고 3일 오는 일주일짜리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는 조금 뭐를 우리가 감내하면서 감수하면서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500일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가는 것보다는 달에다가 기지를 세워서 중간 기착지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을 하나 생각해낸 거예요. 네, 좀 먼 우주로 가기 위한 약간의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점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달에 보니까 이 그 히토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토류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의 히토류는 이제 희귀한 금속을 히토류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히토류. 그게 이제 뭐 전자제품 같은데 원소로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중국 땅에 되게 많은가 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달에 보니까 그게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원의 관점, 그다음에 이제 헬륨 3가 있는데 걔네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핵융합을 할 때 재료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자원 같은 것들도 좀 보고 있고 기지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누리호 넘어서 달로 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는 다누리 지금 궤도선 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달 착륙선이 아마 2028년인가 착륙선을 보내는 게 우리 계획에 있고 우리도 계획이 있구나. 30년대에 유인 탐사선 보낸다 이렇게 계획이 달에 대해서 우리가 있어요. 네. 야, 이게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년대 이후에 다시 달 붐으로 지금 그래서 문 러시라는 말 아, 문 러시. 그런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옛날에 이 대항해 시대 때 보면 선교사들이나 상인들이 인도까지 올 때 2년씩 걸려요. 몇 년씩 걸렸죠. 네. 맞아요. 다시 중국까지 오는데 또 한 1년 반 걸려요. 그래서 그러고 온 게 지금 이제 너무나 당연한 길이 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2의 대항해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요? 우주를 저 항해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 시대가 새로 열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500일을 또 마냥 못할 건 아닌 네.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살아서 갔다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해야 그러니까 돼가지고. 네. 500일을 살자면 가는데 6, 7개월 걸리고 이러는데 그
식량이며 공기 공급이며 그 고립된 곳에서 또 이런 데서 칼슘, 칼륨 빠져나가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잖아요. 생명 유지 장치 또 먹을 것들도 마냥 다 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션에서 감자 키우듯이. 감자 해듯이 실제로 이제 감자는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토양이 비슷한 곳에다가 씨감자 넣고 미생물 넣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 이제 미생물이랑 씨감자 가지고 가겠죠. 야, 독하다 진짜. 그런 것도 해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야채 10여 종을 키우는 실험을 해요. 제일 처음으로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이 먹고 있는 게 적상추. 그다음 무. 그런 거 먹고 있어요. 나머지도 다 먹고. 근데 얘네들은 수경재배도 아니고 빛재배예요. 빛만 보여주는 재배. 진짜요? 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경재배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빛만 가지고 뭐 우리가 미네랄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거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실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화성에 가는 거는 일단 거리가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대한 게 확신이 서야 되는 거죠. 저기 속도를 줄여서 빨리 갈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마냥 빨리 갈 수가 없는 게 지구상을 벗어나게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줬던 그 속도로 우주 공간에 가서는 그냥 그 속도 날아가는 거예요. 스타트랙 보면 근데 그걸 할 만한 연료를 또 싣고 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쏜 다음에 지구를 막 뺑뺑이 돌려서 팽이 돌리듯이 이렇게 막 돌리면서 추진력을 확보해서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럼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얘를 돌리면 지구의 회전력의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지구는 조금 느려지고 얘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는 워낙 얘에 비해서 크니까 조금 느려져봐야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리고 그다음에 달로 보내요. 달 위에 또 돌면 달에 이거를 게임 같은데요? 그렇죠. 나중에 달 안 돌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플라이 바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화성까지 갈 때는 지구랑 달밖에 못 돌리잖아요. 목성까지 갈 때는 또 화성에 보내서 또 돌려가지고 그러면서 속도를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마냥 높이는 쉽지 않아요. 한계가 있죠. 화성까지 가는 거는 요 지구와 달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거를 게. 500년 전에 조선왕조로 생각해봐. 이걸 대화라고 생각했어? 이거 야담이지 다음 주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달의 이제 기지가 약간 가시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그 달에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달을 주위를 도는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주정거장까지만 여기서 로켓을 보내고 우주정에서 왕복선을 달하고 달 표면에다 기지를 짓는 게 아르테미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션이 딱딱 있는 거예요. 딱딱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나사는 지금 2040년 정도를 디데이로 보고 있어요. 과학자 6명을 보냈다 데려오는 거로. 아, 진짜요? 네, 그것도 머지 않았네요. 그걸 하는 테크니컬 리포트가 있는데 그걸 보고 마션이라는 소설이 등장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년 지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리틀 심용화는 이제 옛날에 남극 지역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하세요라고 딱 글 쓰는 거고 진짜 의미 또 있어요. 리틀 박사님은 또 이제 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성을 간다. 3번 돌리자.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이건. 그래서 미국 나사는 이제 2주까지는 아니고 탐사고 일론 머스크는 2주를 해서 살겠다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UAE? UAE. 근데 그 나라에서 2017년에 국가 100년 계획을 세웠어요.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 국가에서 우주 개발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선언을 2017년에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첫 번째 사업이 우주인 배출. 그 우주인 배출을 1, 3번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근데 그냥 뭐 보내면 되니까 국제우주정거장에. 그 다음에 2020년에 화성 탐사선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아말이라고 하는 탐사선을 만들어서 보내서 궤도선인데 궤도를 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소행성 탐사, 달 탐사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2117년에 117년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몇십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정착촌을 가서 사는 게 자기네 100년 후 목표예요.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 지구를 잘 지키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광물을 채취하거나 기술을 배워서 활용하거나까지 알겠는데 굳이 뭐 2주 이런 2주까지 얘기는 해야 되나? 이런 의견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2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지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향점을 만들어 놓으면 가는 루트는 되게 많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부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젠다를 만들어 놓게 되면 가고 있는 것들이 다 설득력 있게 갈 수가 있잖아요. 혹여나 되면 진짜 새로운 일이
일이 또 터지는 그렇죠. 거고. 그때 뭐 또 100년 후에 어떻게 했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지향점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전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지금 아랍권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진짜 사막에다 그 도시 짓겠다고 하는데 맞아요. 진짜 막 네옴시티고 그런 식의 것이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다는 게 비전이 찬반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Baby, I'm sorry. I'm sorry to meet ya. I'm sorry to remind you of somebody you didn't know how to treat ya. Baby, I'm sorry. I'm sorry to meet ya. Baby, I'm sorry. I'm sorry to meet ya. Sorry to meet ya. I'm sorry to remind you of somebody you didn't know how to treat ya. How to treat ya. Baby, I'm sorry. I'm sorry to meet ya. Sorry to meet ya. Know you're terrified of somebody only coming to leave ya.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분명히 좋아. 화성은 아직 좀 멀었어. 근데 달 쪽은 이게 영토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깃발 꽂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져가나요? 지금 우주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1967년에 만들어진 건데 어떤 특정한 국가가 천체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극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남극에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나라들이 기지를 지어놓고 그렇죠. 알박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득권 그 주장하려고 우리 달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이야 이제 연구 목적이라서 뭐 다른데 다 오픈한다 이러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먼저 뭐를 했던 것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노리기도 해요. 여튼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굵직굵직한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내가 사는 세상 바깥에 뭔가 이런 우리 일상을 제외하고 어디선가 지금 바삐 움직이고 우주 산업을 진행하고 있고 화성에 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쩌면 내가 죽기 전에 그 어딘가 별에 가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설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솔직히 들었냐면 약간 이게 신선으로만 하는 분위기를 생각 같아서 아니 너무 이 이야기가 좀 믿겨지지도 않고 그쵸. 근데 설득력은 너무 있고 해서 야 내가 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도로서 어디를 보면 살아야 될까 근데 하나 이제 느끼는 건 이제 집에 돌아가는 틈틈이 대항해 시대 시기를 한번 다시 공부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엿보면서 이걸 하는 거죠. 대항해 시대를 좀 꾸준히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 더 인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봐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뭐 그러니까 감춰져서 늘 인식하지 못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라기는 뭐 세상은 항상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좀 보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했어요. 좋다. 뭔가 이렇게 우리 시청하신 분들에게 좋은 상상력을 나눠줄 기분이 들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고지심 만담에 이번 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지금 여기 지구지? 몽환적이에요. 여튼 지금 되게 몽환적인 시간이고요. 선생님 외계인 아니시죠? 찔러보. 답을 안 하겠습니다.